역경 53. 풍산점 가나손상 대상전 상왈 산상유목점 군자이 거현덕 선속 산 위에 나무가 점점 성장하여 고대하게 되는 과정의 모습이 점괘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본받아 현명한 덕에 거하며 나무가 산의 덕을 빨아 크듯이 커나간다. 그리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속을 점점 좋게 만든다. 즉 풍속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군자의 당위에 속하는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점진적 노력에 의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는 것이다. 괴사, 점, 여귀, 길, 리정 점괘는 6위로부터 9호에 이르기까지의 효가 모두 정하다. 시집가는 여자의 몸가짐이 정의롭다는 것은 더없는 축복이다. 점괘의 점은 여자가 시집가는 과정의 점진적 진행을 가리킨다. 급진이나 건너뛰기는 거부된다. 용리의 순서를 밟는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니 길할 수밖에 없다. 이 점괘의 시기야말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시기이다. 묻는 것에 이로움이 있다. 인생은 물음이다. 남녀의 관계는 만사에 최우선한다. 효사, 초육, 홍점우간, 소자려, 유원무구 점괘의 효사는 모두 홍점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사용한 6 효사는 유례가 없다. 기러기가 점차 나아간다는 뜻이다. 기러기가 물가로 점하였다는 것은 물에서 사는 기러기가 육지를 탐험하는 모험을 시작하였다는 뜻이다. 갑자기 소자가 등장하는 것은 세상의 경험이 없는 어린애가 세상을 체험하는 것과도 같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초육은 응효의 자리에 있는 육사에게 나아가려 하지만 육사에게서 핀잔만 얻어먹는다. 욕을 얻어먹는 것도 좋은 일이다.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육은 두리번거리며 망진하지 않는다. 그러니 허물이 없다. 육이 홍점 우반 음식 간간 길 유기는 유순 중정의 덕을 구유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학계의 중심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구오후 천자와도 음양바르게 응하고 있다. 기러기는 무태서 진행하여 편안한 너럭 바위 위까지 왔다. 기러기의 이미지는 유기의 이미지와 겹친다. 유기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잔치를 벌인다. 음식을 즐기며 친구들과 활락한다. 길하다. 9.3 홍점우륙 부정불복 부잉불육 흉 리여구 9.3은 과잉부중하고 과강하다. 3은 본시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하는 자리이다. 9.3과 응효인 상구는 같은 양일에서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깝게 비하고 있는 육사와는 음양화락하여 서로 사이가 좋다. 기러기는 육에까지 나아갔다. 육은 높은 산의 평지를 가리킨다. 너무 과감하게 도를 넘어서 먼 길을 전진한 것이다. 효사의 작자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남편은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아내는 아기를 배웠으나 제대로 낳아 기를 수가 없네. 남편은 구삼 본인이고 아내는 구삼이 사귀었던 육사를 가리킨다. 흉은 점의 논리를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총체적인 난국을 가리킨다. 구는 구삼의 낭패를 보고 그를 처부수기 위해 달려드는 악당들을 가리킨다. 구삼이 할 일이라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 악당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외적을 방비하는 데 전력하라. 그리하면 이로울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흉운으로 끝나고 만다. 육사, 홍점우목, 혹득기각, 무구 육사는 대신의 자리, 음유하고 재능이 별로 없다.
기러기는 점점 높게 나아가서 나뭇가지에 이르렀다. 기러기는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참새처럼 나뭇가지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혹 평평한 사각목이라도 얻으면 불안함이 사라진다. 음유한 육사의 처지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불안하지만 구사무 지원이라도 얻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위상이 바뀐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9.5 홍점우릉 부삼세불잉 종막지승 길 9.5는 강건 중정의 덕이 있으며 모든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유순 중정의 중의와 정응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당연히 유기를 가리킨다. 기러기가 드디어 릉에 이르렀다는 것은 9.5의 존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릉은 높은 언덕을 의미한다. 9.5와 6.2는 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즉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9.3과 6.4의 방해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존엄한 이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부인, 즉 6.2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 9.3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둑같은 방해꾼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기 9.5는 그렇게 경솔히 움직일 수 없는 중정의 위상과 권위가 있다. 5와 2는 모든 중정을 얻고 있는 정당한 배우자이며 리더들이다. 그 중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종막지승은 끝내 사의 세력이 정도의 중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9.5의 승리다. 길하다. 상구 홍점우륙 기우 가용위의 길 기러기는 드디어 하늘을 나른다. 륙은 운로를 의미하는 규로 고쳐 읽어야 한다. 홍점우규 물가, 너럭바위, 높은 육지, 나무, 고릉 이제 하늘을 날아야 한다. 점괘는 기러기의 점진적 나아감을 통해 세파의 역정을 그리고 있으나 최후 상구에서는 초속적 해탈감을 표현하고 있다.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의 깃털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만하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기러기의 비상이야말로 우리 삶의 로맨스 이상이 된다. 상구는 9.5보다 더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다. 길하다. 54. 레택귀매 태하 진상 대상전 상활 택상유례 귀매 군자의 영종집회 연못 위에 우리가 있는 모습이 귀매의 상이다. 연못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연못으로부터 수증기가 증발하여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것이 하늘의 기운과 방전하고 우레를 일으킨다는 것을 고대인들도 인식하였다. 그러한 번개, 천둥 현상을 음양의 교합으로 생각하였고 우리 인간 남녀간의 사랑 또한 그 기쁨과 환희가 번개 같고 또 천둥과도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랑의 환희처럼 더 큰 우레가 어디 있으랴. 군자는 이 귀매의 상을 본받아 우선 그 끝을 영속하는 시간을 한 고리로서 생각한다. 남녀의 결합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끝이 아니라 영속의 한 고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성을 위하여 종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것이다. 종료와 영속은 상반되는 개념 같지만 음양의 우주에서는 종료가 곧 영속이 되는 것이다. 끝남을 영속으로 만드는 것이 영종이다. 영이 타동사이다. 다음에 나오는 집회야말로 귀매께의 지혜에 속하는 명언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움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이 낡아져 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집회의 폐는 해질 폐이다. 나의 존재는 새로움을 창출하는 만큼 낡아져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지혜이다. 괴사, 귀매, 정흉, 무유리 기존의 귀매께 해석은 가부장제적 육아의 고착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
귀매께는 혼사의 주체가 여성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며 남성의 권위에 복속되지 않는다. 상께인 진께가 장남이고 하께인 태가 소녀이다. 나이 어린 소녀가 나이 많은 남자를 따라 나선다는 것 자체가 후대의 고착된 질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함께해서 소남과 소녀가 서로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것과도 다르다. 귀매는 고조선의 여인이다. 용맹스럽게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아 모험을 강행한다. 그러나 어린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흉운이다.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고조선의 여인은 용맹하다. 독자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함께의 부창 부수와는 다르다. 효사, 초구, 귀매, 이제, 파능리, 정길. 초구는 양요임에서 양위에 있으니 그 기세가 정당하다. 젊은 여인이 시집을 가는데 정처의 신분이 아니고 언니 시집 가는데 세컨드로 얹혀간다. 이것은 마치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 사람의 뒤를 쩔뚝쩔뚝 따라가는 것과도 같다. 한 여인 일생이 꼭 정처로 시집을 가야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녀가 장남에게 간들 불행의 덫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행의 덫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계부로서 결혼이지만 당당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며 행운이 찾아오리라. 귀매께의 해석에 있어서는 효의 음양에 관계없이 효의 주체를 시집가는 여자로 보아야 한다. 9.2 묘능시 리유인지정. 구이는 양강하며 중을 얻고 있다. 현명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닌 여인이다. 뿐만 아니라 유고와 음양 바르게 상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이는 유고의 정부인이다. 그러나 그 남편인 유고는 음유하고 위가 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이를 주체로서 상황을 판단해보면 배우자인 남편이 덕이 없는 것이다. 능력 있는 양강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도우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 상황을 묘능시라고 표현했다. 애꾸눈으로 아무리 잘 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타락하여 정절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강인하고 줏대가 있는 이 여인은 지조를 지키면서 숨어있는 은자와도 같이 살아간다. 은자를 유인이라고 표현했다. 유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께 물어보아라. 이로울 것이다. 구이의 여인이 유인으로서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남성에 의존치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이의 효사에 귀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구이가 정처이며 시집가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6.3 귀매 이수 반귀 이제. 6.3은 정절을 지키는 정직한 여인이 아니다. 부정하고 부중하다. 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잃은 것이며 그것은 정절을 잃은 것이다. 학계 자체가 여러 속성이 있다. 6.3은 도약의 경계에서 음분의 연락을 향유하는 여인이다. 6.3은 상계에도 응하는 상대가 없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는다. 이 김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갈 곳이 없을 때 어디로 가나? 집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언니 시집가는데 붙어가면 된다. 성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들의 역사도 정당하게 취급되어야 할 인류사의 중요한 테마이다. 9.4 귀매 건기 지귀유시. 9.4는 강한 덕성의 소유자, 굳센 정절을 지닌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다. 원래는 대신의 자리. 학계에 정응하는 자가 없다. 이 여인에게는 적당한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 홍기를 놓칠 수밖에. 이 효사는 품격 있는 올드미스의 이야기. 적당히 타협하고 빨리 시집가는 게 상수다. 역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홍기를 놓친 여자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은 결코 홍기를 놓친 사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러하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늦게 시집가는 것도 좋은 때가 있다. 운명의 카이로스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역은 여성의 입장에서 희망을 말한다. 실기했다고 어설픈 타협을 하지 마라. 6.5 제을 귀매
기군지매, 불려 기재지 매량, 월기망, 길. 고귀한 신부는 신성한 아무개가 그 딸을 시집 보내려 하고 있다. 결국 궤상으로 보면 유고응은 구이이다. 이 결혼은 윗계층의 신분에서 아랫계층의 신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강가의 사례인데 아름다운 소셜 모빌리티라 할 것이다. 이때 씨까는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그 진정한 고귀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녀가 입은 소매자락의 단박함은 그녀와 같이 가는 잉첩이 입은 소매자락의 아름다움에도 영 미치지 못한다. 매는 소매, 량이란 따라가는 잉첩의 소매의 장식의 아름다움이다. 이 여인의 품떡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지만 만호를 하루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아니하니 길하다. 고귀한 여인일수록 자신을 비우고 소탈하게 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상육 여승광무실 사규양무혈 무유리. 신부는 광주리를 들었으나 그 속에는 대추와 밤이 없고 신랑은 사당에 가서 조상 면전에서 양을 배웠으나 피가 나오지 않는다. 이룰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파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상육과 육사무 교제는 근원적으로 성실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파혼도 혼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무리한 결합보다는 헤어짐이 더 나을 수도 있다.